네, 빅머니 마지막 순서죠. 탑픽인 이슈 한국 AI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 살펴봤을 때 그 대형 은행주들이 상승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리가 1.15%까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는 이제 은행주, 금융업종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죠. 국내 같은 경우도 보험업종, 은행업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연일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고요. 하나생명을 비롯한 동양생명의 탄력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중요한 거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예대 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어떤 매수 가격이 좀 인하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 걸 시장에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그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좀 일환으로 금리 상승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백신이 접종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확진자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줄어드는 게 시장에는 과연 호재일까? 이제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 효과가 어느 정도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어떤 경기 개선 기대감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는 맞춰져 있으나 이게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네.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효과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을 쓰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예요, 사실. 네. 그래서 저금리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어떤 흡수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드시 호재거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그 기준점을 아무래도 이제 정고점 라인은 1.15%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가 넘어가면 시장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이슈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금리 2% 넘어가면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리 인상 수혜주 동양생명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명보험사, 그다음에 손해보험사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손해보험사들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을 이제 필두로 해서 조금씩 흐름이 이제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 매입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성이 좀 극대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호재거리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2009년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횡보하다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계속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1,450원 했던 주가는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면서 오늘 4,3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조금 사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매년 뭐 800억의 수치나 1,000억의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우려감이 좀 더 커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면, 그러니까 금리 방향을 좀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움직일 때 이 종목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 실적 변동성은 사실 좀 크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호재성 뉴스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터져가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4,500원에서 4,350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4,3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를 보시면 전 고점 라인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월 달 이 5,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600원인데 요즘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종목이 호재가 뜨면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이제 가격 메리트, 그다음에 이제 이슈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현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양생명 6.03% 상승하면서 4,305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매수가 밴드 향해서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5,1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탑픽인 뉴스 두 번째 탑픽 한번 볼까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그린에너지 해외 수주에 있어 2025년, 그러니까 4년 후가 되겠네요. 3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관련 뉴스 좀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그러니까 신재생 그린 에너지죠. 네. 수출을 이제 30기가와트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제 이 발표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지금 지원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인간의 어떤 생사가 좀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 투자를 계속 좀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는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뭐 굉장히 조금 많은 업종들이 급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소차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증시 상황에서도 수소 전기차 시대가 그야말로 뭐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플러그 파워주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100% 폭등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주가가 100% 올랐어요. 네. SK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분 가치가 한 2조 원가량 좀 증가를 한 모습도 나타났고 퓨얼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핫한 신재생 관련주가 뭐 태양광, 그다음에 지금 수소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이쪽으로 굉장히 조금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책이 완전 반대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기준을 좀 잡아가는 시점에서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들만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증시의 어떤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강세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네, 네. 투자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금 태양광 패널 주거용과 산업용이 지금 점유율이 1등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큐셀이 이제 자회사인데 그쪽에 이제 점유율이 1등인 지금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캐시카우라는 게 이제 PVC 기본적인 어떤 화학 제품이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값도 올라가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될 여건이 좀 마련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적으로 바뀐다라면 그 수요 증가폭은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실적,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영업이익 개선세가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알파로 덧붙여진 게 태양광과 수소, 탱크 관련주를 얼마 전에 이제 인수를 했죠.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어떤 관점보다도 조금 중기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해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신고가죠. 전고점,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1월 11일 날 66,000원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은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신고가를 내고 나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56,000원에서 54,500원 라인까지는 1차 매수 가격으로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65,000원. 아무래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 압박, 그러니까 기존 물량으로서는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7,000원 가격이 이탈될 경우에는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그나마 시장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 네.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망의 탑픽 첫 번째 탑픽을 보시겠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개인들의 역대급 순매수 행렬 관련한 뉴스인데요. 저 관련된 종목과 매매 전략까지 한 번에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탁금이 72조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과연 호재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겠으나 왜 그러냐면 초대형주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아무래도 이제 올해만 지금 5조 원가량 매수를 했는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이상을 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그 흐름은 사실 조금 버거워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예탁금이 많이 증가된 건 분명히 시장 화랑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종목을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CJ 좀 말씀을 드릴게요. CJ 같은 경우는 CJ 그룹의 이제 지주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5년 동안 가격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미디어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주도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흐름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R 같은 경우도 10배, 그다음에 퍼 같은 경우도 1배가 채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사실상 가격 메리트와 좀 재료까지 겸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장기 평선, 그러니까 월봉 보시면 이제 20월봉을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지금 역시나 올해 이제 5월에서 6월 달 고점을 좀 넘어갔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박스권이 넘어간 만큼 이제부터 조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05,000원에서 한 102,000원까지는 1차 매수를 해봄직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2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83,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희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